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런 년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인다. 순례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굽히는 아무 말 없이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집안 복을 다 깎아먹을 애군 덩어리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며칠 후 수십 대의 고급 세단과 함께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름이 온 나라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어귀에 낡은 배낭 하나를 짊어진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곁에는 머리를 낮게 조여맨 여인 쿠키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담배 파이프를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강춘자가 부채를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진우 아니야. 서울 큰 회사 다닌다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왔어? 근데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진우가 쿠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춘자가 쿠키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내라니. 언제 결혼을 했다고 그래? 세상에, 얘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쿠키의 왼쪽 눈가에서 턱 끝까지 이어진 깊고 붉은 흉터가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놀란 강춘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진우야, 너 미쳤어? 명문대까지 나온 놈이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여자를 데려온 거야? 진우가 쿠키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강춘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마을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자 등 뒤에서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순례가 대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반기려던 순례의 얼굴이 쿠키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순례가 들고 있던 고추 소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저 뒤에 서 있는 저 물건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진우가 마당 한가운데서 쿠키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기로 한 제 아내 쿠키입니다. 순례가 쿠키의 일그러진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내 아들이 어디서 저런 흉측한 년을 데려오다니. 너 지금 애미 죽으라고 시위하는 거냐? 순례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자 담장 너머로 구경꾼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순례의 발치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쿠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진정하세요. 순례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쿠키를 향해 소금을 뿌리듯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런 년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인다. 당장 꺼지란 말이야. 쿠키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며 순례의 고함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조촐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마당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은 초라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강춘자가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며 키득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신부 좀 봐. 얼굴이 저 모양이니 면사포도 못 쓰고 머리만 저렇게 묶어놨네. 진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애군 덩어리를 만났을까?
옆에 있던 주민이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진우네 집안 이제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저런 관상이 들어오면 집안 기운이 싹 다 빠져나간다잖아. 술래는 혼례 내내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객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진우가 쿠키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쿠키야, 미안해. 조금만 참자. 내가 옆에 있을게. 쿠키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진우의 손등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눌렀습니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음식 맛이 없다느니 신부 얼굴을 보니 밥맛이 떨어진다느니 하며 투덜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마당에 남은 것은 깨진 그릇 파편과 휑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방 안에서 쿠키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가 쿠키의 흉터 근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저러시는 거 진심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쿠키가 진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어머니 마음 이해해. 나 같아도 나 같은 며느리 싫을 거야. 진우가 쿠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너를 발견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네가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쿠키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인턴십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오던 진우의 차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불길이 치솟는 차량에서 한 여인을 끌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쿠키였습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쿠키가 진우의 옷소매를 잡으며 힘겹게 뱉었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진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말입니다. 진우는 쿠키를 자신의 비밀 아지트였던 산 밑 오두막으로 데려가 반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쿠키는 자신의 이름도 집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가끔 밤마다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런 쿠키를 보며 사랑을 느꼈고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쿠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쿠키가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간 술병과 음식 찌꺼기들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간 쿠키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온 이장이 쿠키를 보고는 짐짓 못 본 채 하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쿠키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쿠키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술래가 방에서 나오며 쿠키를 보고는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야? 너 밥 태우려고 작정했어? 얼굴만 흉측한 줄 알았더니 손끝도 야무지지 못하구나. 술래가 가마솥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쿠키를 밀쳤습니다. 비켜. 내 아들 먹일 밥인데 내 손 타는 거 싫다. 마당에 나가서 젖 쌓인 빨래나 다 해놔. 쿠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얼른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빨래하겠습니다. 쿠키는 마당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들을 비벼 빨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마디가 붉게 달아오르고 감각이 무뎌졌지만 쿠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쿠키를 구경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상전 대접받으러 온 줄 알았나 본데 술래 형님한테 제대로 걸렸네. 강춘자가 대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 국희라고 했나? 너 그 얼굴로 돌아다니면 동네 애들 자지러지니까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 집 개도 너 보고 놀라더구나. 국희가 빨래판을 문지르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마당으로 뛰어나와 강춘자를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무슨 무례한 말씀이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강춘자가 눈을 흘기며 엉덩이를 흔들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마누라 예쁘다고 아주 난리네, 난리야. 진우가 국희의 곁으로 다가가 찬물에 젖은 국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왜 이러고 있어. 들어가서 좀 쉬어. 국희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진우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화 풀리실 때까지만 내가 노력할게. 너 회사 늦겠다. 얼른 가봐. 진우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국희를 쳐다보다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술래가 방문을 세차게 열어젖혔습니다. 빨래 다 했으면 저기 밭에 가서 잡초 좀 뽑아라. 일하기 싫으면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국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국희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밭으로 향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진우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희의 굽은 등 위로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진우가 공들여 세운 스마트팜 연구소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우가 텅 빈 금고를 허망하게 바라보며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상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인 상호가 투자금 전액과 핵심 기술 도면을 들고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구소 밖에서는 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구두를 신은 채 안방까지 난입해 가구들을 발로 찼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당장 치우지 못해. 술래가 사채업자의 팔을 붙잡으며 늘어지자 남자가 술래를 가볍게 밀쳐버렸습니다. 할머니,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빌린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이러는 겁니까? 남자가 품 안에서 붉은 압류 딱지를 꺼내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사정없이 붙였습니다. 술래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루에 주저앉아 꺽꺽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술래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국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술래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진우야, 어머니 좀 봐. 진우가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강춘자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저 흉측한 년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풍비박산 났잖아. 강춘자가 삿대질을 하며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다 애군 때문이야. 진우가 저 괴물 같은 년한테 홀려서 마을 복을 다 깎아먹고 있다고. 마을 이장이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진우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살겠니? 저 아이하고 당장 정리해라.
진우가 방 안에서 뛰어나와 이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장님, 지금 제 아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망한 건 제 잘못이지 국희 때문이 아니에요. 강춘자가 코웃음을 치며 진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내 눈에는 저 얼굴이 안 보이니? 저건 사람이 아니라 재앙이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죽는 꼴 못 본다. 사채업자들이 거실에 있는 탁자를 뒤엎으며 국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돈 못 갚으면 마누라라도 나서야지. 이 얼굴로는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겠는데 어떡하나? 남자가 국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국희가 남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흐트러진 안경을 바로 썼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법적 추심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재물 손괴입니다.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국희의 얼굴에 대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연이 얼굴만 이상한 게 아니라 머리도 이상해졌나 보네. 국희가 바닥에 떨어지니자 계산서를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협박한 증거를 이미 녹음했으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국희가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자가 침을 뱉으며 대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돈 안 나오면 그땐 진짜 피를 보게 될 거다. 사채업자들이 떠나자 진우는 마당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국희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진우가 거칠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오지 마. 너도 내가 한심해 보이지? 친구한테 속고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난 이제 끝났어. 진우가 마루 밑에 숨겨둔 소주병을 꺼내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진우야, 제발 정신 차려. 상호가 가져간 도면 내가 다시 복구할 수 있어. 국희가 진우의 무릎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진우는 국희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술래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충격 때문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국희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입을 벙긋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국희가 술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술래는 국희의 손등을 핥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희가 창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이 국희를 보고 바구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저기 온다. 저 괴물. 소금 가져와, 소금. 생선 가게 주인이 국희의 발밑에 물바가지를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를 기어나와. 당신 때문에 오늘 계시도 못하게 생겼잖아. 당장 꺼져. 국희는 젖은 바짓단을 털지도 못한 채 시장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춘자가 시장통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희의 뒷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얼굴 좀 봐. 소름 끼치지 않아? 저런 년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사는 술래가 불쌍해 죽겠어. 국희는 시장통 사람들의 야유를 뒤로하고 빈 장바구니를 든 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진우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국희는 진우의 연구실로 몰래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파손된 기계 부품들을 모았습니다. 진우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스마트팜 제어 장치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국희가 핀셋과 인두기를 들고 가느다란 전선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국희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석하게 빛났습니다. 복잡한 회로 기판 위로 국희의 손놀림이 마치 마법을 부리듯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무렵 마침내 제어 장치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며 기계가 가동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쿠키는 기계 위에 진우만 알아볼 수 있는 수식과 메모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때리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쿠키가 낡은 우비를 걸쳐 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하는 쿠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쿠키가 수첩을 꺼내 한 번도 쓴 적 없는 비밀번호를 공중전화 다이얼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쿠키가 빗소리에 섞이지 않도록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예요. 강서윤. 아직 내 목소리 잊지 않았겠죠? 전화기 너머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쿠키가 전화기 줄을 꽉 쥐며 창밖의 어둠을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요. 1분 1초가 급하니까 내 지시대로 움직여요. 쿠키가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부스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비 사이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쿠키의 얼굴에 난 흉터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쿠키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쿠키와 강대식의 거대한 권력 대결이 펼쳐진 다음 날 오전, 전국 언론은 성진그룹 후계자 강서윤의 극적인 생존과 복귀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포화 상태의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평생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연예인이 사는 동네처럼 변했습니다. 강춘자는 어제까지 쌍욕을 퍼붓던 쿠키를 가리키며 기자들 앞에서 온갖 미담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덩이 며느리님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을길도 쓸고 어른들께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강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과 정반대였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서서 쿠키가 마을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거창하게 포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연구소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쿠키가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특히 1년 전 그 산길에서의 사고가 우연이 아닌 강대식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진우 앞에는 이미 성진그룹 기술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스마트팜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님, 서윤 이사님께서 이 기술을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기술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진우는 자신의 기술이 쿠키의 도움으로 빛을 보게 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기술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님, 이미 모든 준비가. 저는 진우일 뿐이에요. 강서윤의 남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때 쿠키가 성진그룹 회장복을 입고 연구소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는 과거의 흉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쿠키는 기술팀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 남편과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기술팀원들이 나가자 연구소 안에는 진우와 쿠키만 남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어. 쿠키가 차분하게 말하자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강서윤이라는 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국희라는 제 아내뿐이에요. 국희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망설였습니다. 진우의 작업복 차림과 자신의 고급 정장 사이에 느껴지는 간극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사랑이요? 저를 이용한 거 아니었나요? 진우의 차가운 반응에 국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용이라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이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진우가 돌아서며 벽에 붙어 있는 스마트팜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마침 당신 회사에 필요한 기술이고 제가 당신을 구한 것도 우연이고 국희가 진우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진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할 시간을 말이에요. 얼마나? 하루? 일주일? 모르겠어요. 아마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우가 연구소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자 국희는 텅 빈 실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국희는 진우가 밤마다 수정해 놓던 설계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수학 실력으로 오류를 잡아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때마다 진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용한 걸까? 국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필요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우에 대한 감정이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국희의 핸드폰으로 비서실장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강대식이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잠적했습니다. 뭐라고? 보석금을 누군가가 대신 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공항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국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강대식이 이대로 도망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대식은 인천공항 근처의 모텔에서 급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숨겨놓은 비자금과 위조 여권으로 무작정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만 넘기면 해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강서윤, 너의 승리는 이번만이야. 강대식이 이를 갈며 중얼거릴 때 그의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서윤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 당신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강서윤이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거야. 전화 속 목소리는 국희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비밀? 1년 전 사고 전에 강서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강대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그도 국희가 왜 그날 밤 그 산길을 혼자 지나고 있었는지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강서윤은 그날 밤 당신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어. 당신에게 회사를 양보하겠다는 합의서를 들고 말이야. 거짓말.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그 합의서는 지금도 존재해.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진우와의 결혼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강대식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희와 진우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진우는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합의서가 정말 있다는 증거는 내일 오후 2시에 성진그룹 본사 앞에서 만나자. 그때 모든 걸 보여줄게. 전화가 끊어지자 강대식은 공항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쿠키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쿠키가 강대식의 실종 소식을 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진우는 여전히 연구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쿠키는 매일 아침 진우의 집 앞을 지나면서도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술래는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쿠키를 극진히 모셨지만 정작 쿠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야, 진우 그 고집쟁이가 언제까지 삐질 수는 없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술래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쿠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쿠키는 혼자 마을 뒷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 보이는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꿈꾸던 스마트팜이 들어설 자리였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그려보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이용한 걸까? 쿠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신의 진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막이 필요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우에 대한 감정이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밤마다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기억, 마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쿠키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할머니는 무거운 약초 꾸러미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쿠키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쿠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는 김복순이라는 분으로 40년째 이 마을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유명한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그분이 아가씨인가? 복순이 물어보자 쿠키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소리를? 남편분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가? 복순의 예리한 질문에 쿠키는 놀랐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이미 여기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복순은 쿠키의 손을 잡고 한약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그만 한옥 건물 안에는 수백 개의 한약재 서랍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앉아보렴. 차나 한잔하자. 복순이 끓여준 대추차를 마시며 쿠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벌 상속녀라는 정체는 숨기고 그저 복잡한 가정사로 진우를 속이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남자한테 접근한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구나. 복순의 직설적인 말에 쿠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제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너무 괴로워요. 사랑이 진짜라면 처음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 문제는 그 남자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지. 복순이 쿠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복순이 일어나서 서랍 하나를 열고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 남편한테 가져다 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던데. 쿠키가 받아든 봉지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습니다. 이걸로 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면서 진심을 전해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말보다 낫거든. 쿠키는 복순의 말에 힘을 얻어 그날 저녁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야. 쿠키야. 할 말이 있어.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쿠키는 문 앞에 약초 봉지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안 갈 거야. 너 만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쿠키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난 정말 너를 사랑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증명해 보일게. 밤이 깊어가도 쿠키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릴 무렵 진우는 결국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에게 나는 그냥 농촌 총각 하나일 뿐이잖아요. 쿠키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돈도 명예도 회사도 다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너만은 포기할 수 없어. 진우는 쿠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이미 하고 있어. 성진그룹 같은 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아내 쿠키로 살고 싶어. 쿠키가 진우의 얼굴에 손을 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쿠키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와요. 감기 걸겠어요. 진우가 문을 열어주자 쿠키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진우가 밤새 끙끙거리며 쓴 편지들이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넘쳐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내가 당신한테 걸림돌이 될까봐. 진우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쿠키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비밀 없이, 거짓말 없이. 쿠키가 속삭이자 진우도 그녀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순이 준 약초로 차를 끓여 마시며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쿠키는 자신의 진짜 과거와 강대식과의 갈등, 그리고 성진그룹의 복잡한 권력 구조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쿠키의 진심을 느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회사 일 다 정리하고 여기서 살 건가요? 응. 비서실장한테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 쿠키의 결연한 대답에 진우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너무 큰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쿠키는 성진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진우와 함께 스마트팜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강대식은 쿠키를 완전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쿠키와 진우가 화해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성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스마트팜 시설이 완공되자 첨단 기술과 전통 농업이 조화된 미래형 농장이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을 점검하며 꿈에 그리던 농업 혁신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쿠키는 화려한 회장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진우 곁에서 함께 일하며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좀 봐.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 쿠키가 방금 딴 토마토를 진우에게 내밀자 진우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이 정말 다르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술래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재벌집 딸이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일을 도와줘요.
강춘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이제 쿠키를 마을의 구세주처럼 여기며 그녀가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 쿠키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이제는 이모라고 부르며 스마트팜 견학을 졸라댔습니다. 이모, 이 기계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란다. 쿠키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스마트팜 견학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농업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며 농업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진우님의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런 기술이 전국에 보급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온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하자 진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쿠키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천재거든요. 쿠키는 진우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쿠키와 진우는 마을 뒷산 정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진우가 쿠키의 어깨에 기대며 말하자 쿠키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살기 위해서만 버텼는데 지금은 정말 살고 있다는 느낌이요. 두 사람은 저 멀리 보이는 스마트팜의 LED 조명과 마을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겠구나. 쿠키가 살며시 배를 쓰다듬자 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언제부터? 진우가 흥분해서 묻자 쿠키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지 일주일 됐어.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진우는 기쁨에 겨워 쿠키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까지 선물해줘서. 쿠키도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행복하게 키우자. 편견 없는 세상에서 말이야. 그날 밤 술래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줄 아이가 생기다니. 술래가 쿠키의 손을 잡고 감격해하자 쿠키는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좋은 가족의 일원이 돼서요. 아이고, 이 착한 것. 내가 처음에 얼마나 못됐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술래는 쿠키를 친딸처럼 끌어안으며 과거의 잘못을 뒤돌아봤습니다. 마을에서는 쿠키의 임신 소식과 함께 스마트팜 성공을 기념하는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고 쿠키는 그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쿠키가 사양하자 강춘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마을의 은인이자 이제 산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과거 쿠키를 가장 괴롭혔던 강춘자의 변한 모습에 쿠키는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걸리고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진우국회 부부 스마트팜 성공 및 등남 축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쿠키는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우와 함께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맞이했고 아이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쿠키 이모, 아기 낳으면 우리가 놀아줄게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말하자 쿠키는 배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쿠키가 진우의 귀에 속삭이자 진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거야. 함께.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우의 말에 강춘자가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심했지. 미안해, 쿠키야. 쿠키도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마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마을 청년회에서 준비한 불꽃이 터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쿠키는 진우의 품에 안겨 불꽃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쿠키와 진우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겠구나. 쿠키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몰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쿠키의 임신 5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마을에 갑작스러운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경 진우가 스마트팜 점검을 위해 나갔다가 연구소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술래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쿠키는 부랴부랴 달려나갔지만 이미 진우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쿠키가 진우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진우는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성 뇌출혈 의심 증세입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쿠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태동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린 뱃속 아이와 함께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래도 며느리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쿠키야. 우리 진우가 어쩌면 좋아. 술래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쿠키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춘자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와서 쿠키에게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산모가 이러면 안 돼. 뱃속 아기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하지만 쿠키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진우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며 쿠키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진우 씨의 부인이신가요?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진우의 대학 동기입니다. 민석이라는 남자는 뉴스를 통해 진우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진우 그 친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학 때부터 워낙 완벽주의자라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했거든요. 민석은 진우와 함께 농업 벤처를 준비했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쿠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진우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3년 전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쿠키가 물어보자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농민들을 위한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고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민석의 말에서 쿠키는 진우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성진그룹과 손잡고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고요. 진우 정말 대단해요. 민석이 감탄하며 말하자 쿠키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진우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쿠키 자신도 임신 이후 몸이 무거워지면서 진우에게 많은 부담을 지웠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진우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민석은 쿠키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다음 말이 쿠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혹시 진우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투자 제안을 받은 적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투자 회사에서 진우 씨 기술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성진그룹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데. 쿠키는 민석의 말이 이상했지만 진우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쿠키가 병원 복도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서윤 씨인가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에 쿠키는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남편이 왜 쓰러졌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전화 속 목소리는 진우의 쓰러진 원인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고 암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말해보세요. 쿠키가 소리를 높이자 상대방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민석이라는 친구가 가져온 꽃에서 나는 향기도 맡아보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쿠키는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가 진우의 혈액 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본 쿠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쿠키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돌아가 민석이 가져온 꽃다발을 확인했습니다. 꽃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향낭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쿠키는 즉시 이것을 간호사에게 신고했습니다. 이건 독성이 있는 식물 추출물이에요. 장기간 흡입하면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의 분석 결과에 쿠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우의 사고는 단순한 과로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쿠키는 즉시 성진그룹 보안팀에 연락해서 민석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석은 가명을 사용한 인물이었고 강대식과 연결된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강대식. 이번에는 내 남편까지. 쿠키는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쿠키는 이번에야말로 강대식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의사 선생님. 쿠키가 간호사를 부르며 진우의 손을 잡자 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진우를 보며 쿠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강대식에 대한 복수심도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진우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쿠키는 강대식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보안팀의 조사 결과
강대식이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과 국내외 공범들의 네트워크가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희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하며 만류했습니다. 국희야, 이제 그만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국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까지 위험해져. 강대식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국희는 비서실장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대식이 믿고 있는 해외 동조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고 위조 여권을 제공한 브로커들을 국제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강대식의 도피처가 하나씩 막히자 그는 점점 궁지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강대식이 국내 잠복처에서 나와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국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침 강대식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윤, 이제 그만 놀아주지. 내일 밤 12시에 옛날 본사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 혼자 와야 한다는 조건도 있겠지? 국희가 냉소적으로 묻자 강대식은 거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만약 경찰이나 보안팀을 대동한다면 내 남편과 뱃속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강대식의 협박에 국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국희의 전화 내용을 엿듣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 너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갈 수는 없어. 괜찮아. 이미 다 계획이 있어. 국희는 진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대식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례도 며느리의 위험한 계획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30분 국희는 약속 장소인 옛 성진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은 이미 비어 있었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국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강대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네.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군. 강대식은 국희를 보자마자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뭘 원하는 거야? 국희가 직선적으로 묻자 강대식은 천천히 그녀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해. 성진그룹 전 지분을 내게 양도하고 그 촌놈하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우리를 가만히 놔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장? 그런 건 없지. 하지만 지금 네가 다른 선택권이 있어? 강대식이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진우의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잠들게 할 수 있어. 그 순간 국희는 가슴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 진우를 독살하려 한 것도 네가 시킨 거구나. 당연하지. 그 바보 같은 친구 민석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더라고. 강대식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 국희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국희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혼자 온 게 아니야. 그 순간 옥상 곳곳에서 성진그룹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대식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해. 분명히 혼자 오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 왔어.
하지만 이미 이 건물 전체에 우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지. 쿠키가 차분하게 설명하자 강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서윤, 네가 이기는 줄 알아? 내가 죽으면 너희도 평생 안전하지 못해.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죽지 않고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야. 쿠키가 손목시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네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되었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검찰청에 전송됐어. 특공대원들이 강대식을 체포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난간 쪽으로 뛰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강대식이 난간을 넘으려는 찰나 쿠키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날 구해? 강대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도 가족이니까. 비록 원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해. 쿠키의 말에 강대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강대식은 체포되었고 그와 함께 활동한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민석을 비롯해 진우를 독살하려 한 실행범들과 해외 자금 세탁 조직까지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쿠키는 강대식이 경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인사하자 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열린 강대식의 재판에서 그는 살인미수, 독직, 배임,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쿠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쿠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쿠키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진우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라겠구나. 술래도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을 알고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손자를 기다릴 수 있겠네. 마을 사람들도 쿠키가 모든 위험을 물리친 것을 알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춘자는 쿠키의 용기에 감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쿠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악한 놈들을 다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냈어. 쿠키는 성진그룹의 모든 업무를 비서실장에게 일임하고 마을에서 진우와 함께 평범한 농민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진우가 걱정스럽게 묻자 쿠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야. 두 사람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새로운 기술로 농민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강대식의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마을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며 새 생명의 계절을 알렸습니다. 쿠키는 임신 9개월의 만삭 몸으로 진우와 함께 스마트팜을 거닐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진우가 쿠키의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쿠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나고 싶어 하나 봐. 스마트팜의 온실 안에서는 토마토와 오이,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자동 급수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쿠키와 진우의 아이를 위한 베이비 샤워가 열렸습니다. 순례를 비롯해 강춘자, 마을 이장, 그리고 김복순 할머니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모였습니다. 우리 손자 옷이야.
내가 직접 떴어. 술래가 분홍색과 파란색 털실로 뜬 아기 옷을 내밀자 쿠키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강춘자도 손수 만든 아기 이불을 선물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밤새워 만든 거야. 우리 마을 보물 1호를 위해서 말이야. 베이비 샤워가 한창 진행되던 중 쿠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야, 이상해. 배가 아파. 진우가 급하게 쿠키를 부축하자 술래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통이야.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쿠키를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강춘자는 미리 연락해둔 구급차를 부르고 이장은 병원의 응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진우가 쿠키의 손을 잡고 달래는 동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쿠키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무사히 낳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쿠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무사한 출산을 기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쿠키는 곧바로 분만실로 이송되었고 진우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술래도 며느리를 걱정하며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성진그룹 비서실장까지 달려와 쿠키의 출산을 지켜봤습니다. 이사님, 꼭 무사하게 나으실 거예요. 비서실장의 위로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만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3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기쁜 소식을 전하자 진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쿠키는 괜찮고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어요. 술래는 손자 탄생에 기뻐서 병원 복도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내 손자야. 내 손자. 잠시 후 진우는 분만실로 들어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는 진우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쿠키의 맑은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지? 쿠키가 피곤한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진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수고했어. 진우가 쿠키의 이마에 입맞춤하자 쿠키는 행복감에 젖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국이로 지었습니다. 진우의 진에 쿠키의 국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쿠키와 진국이를 보기 위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어머, 정말 인형 같네.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강춘자를 비롯한 마을 안악들이 진국이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한 듯 진국이를 구경하며 아기다, 아기 하고 신나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진국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더욱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쿠키와 진우의 스마트팜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며 전국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만의 것이어서는 안 돼. 모든 농민들과 함께 나눠야 해. 쿠키의 철학에 진우도 깊이 공감하며 기술 보급에 힘썼습니다. 성진그룹은 비서실장의 유능한 경영하에 더욱 번창했고 쿠키는 이제 완전히 명예회장 역할만 하며 마을에서의 삶에 전념했습니다. 이사님이 내려오신 덕분에 회사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정기 보고를 위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희는 진국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회사 일을 챙기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술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국희가 진국이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하자 진우도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날 밤 진국이가 잠든 후 국희와 진우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됐어. 진우가 국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하자 국희는 그의 품에 안겨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행복해졌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따뜻한 불빛과 스마트팜의 LED 조명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5년 후 진국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고 국희와 진우 사이에는 딸 진이까지 태어나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팜 관광지가 되었고 국희와 진우는 농업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대식은 감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국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왔고 국희는 그를 용서하며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국희의 이런 마음가짐은 진국이와 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아이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희를 진정한 마을의 어머니로 여기며 존경했고 국희 역시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이 그 어떤 화려한 도시 생활보다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온 마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희와 진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가며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덩이는 외모나 출신이 아닌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국희와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과 인품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비웃었던 국희는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